회사 그만두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부업을 본업으로 만드는 완벽한 타이밍. 내일 사표 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부업이 잘 될 때, 월급보다 더 많이 벌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독립해도 되는 거 아닐까? 저도 그랬습니다. 2년 전 제 부업 수익이 월급을 넘어섰을 때 매일 밤 고민했죠. 언제 그만둬야 하지? 지금이 타이밍일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그만뒀으면 100% 망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지난 2년간 실수하고 배우고 관찰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언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특히 오늘은 실제로 부업에서 독립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수익을 올렸지만 한 명은 성공했고 한 명은 6개월 만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본인이 지금 사표를 써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준비해야 할지를요. 자, 30분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도울 겁니다.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 5가지 신호. 먼저 차가운 현실부터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 친구 이준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6개월간 월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본업 월급이 250만 원이었으니까 더 많이 번 거죠. 그래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자기 끊긴 겁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클라이언트 2곳이 동시에 예산을 줄였거든요.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그때 그가 제게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 여러분이 절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부업 수익이 3개월 미만 지속됐을 때. 한두 달 잘 벌었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적으로는 1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수익이 유지돼야 합니다. 왜일까요? 부업에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연말연시에 잘 팔리고 중고거래는 여름에 활발하고 프리랜서는 회계연도 초에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한 시즌만 경험하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신호 고정 클라이언트가 3명 미만일 때. 프리랜서로 독립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정적인 고정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곳이 이탈해도 버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마케터는 단 한 명의 큰 클라이언트에서 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수입원이 분산돼 있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세 번째 신호, 비상금이 6개월치 생활비 미만일 때. 독립 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6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200만 원의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투자금이나 부업 재고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해요. 없으면요? 정신적 압박이 엄청납니다. 이번 달에 벌어야 해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실패를 부릅니다. 네 번째 신호, 부업이 본업 경험에 의존할 때. 이건 교묘합니다. 여러분의 부업이 회사 네트워크나 자원에 의존한다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인맥으로 프로젝트를 받는다면, 회사 데이터를 활용해 강의를 만든다면, 퇴사하는 순간 그 자원을 잃게 됩니다. 순수하게 본인의 브랜드와 능력만으로 고객이 오는지 확인하세요. 5번째 신호, 가족의 동의가 없을 때. 가족, 특히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립하면 관계가 파탄납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지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제 선배 한 분은 아내 몰래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매일 부부 싸움을 했어요. 결국 다시 취업했지만 부부 관계는 회복하는 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하세요. 이제 그만둬도 되는 7가지 신호. 반대로 이제 독립해도 괜찮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진지하게 고려할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신호, 부업 수익이 12개월 이상, 월급의 150% 이상. 단순히 월급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월급의 1.5배 이상을 12개월 연속으로 벌어야 합니다. 왜 1.5배일까요? 회사를 그만두면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복지가 사라집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월급의 약 30에서 40%가 추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1.5배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갖거나 나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왜 12개월일까요? 한 해를 다 경험해봐야 계절별 변동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최소 5개 이상의 수입원. 한 곳에서 다 벌면 안 됩니다. 최소 5개 이상의 독립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해요. 제가 독립을 결심했을 때 제 수입원은 이랬습니다. 온라인 강의 3곳, 프리랜서 컨설팅 2곳, 블로그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수익. 총 7개였죠. 한두 개가 없어져도 전체 수입의 20% 정도만 줄어들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신호, 자동화된 수익이 월 50만 원 이상.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나요? 온라인 강의 판매, 블로그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자동화 수익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필요할 때 버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거나 휴가를 가도 최소한의 수익은 유지되는 거죠. 제 경우 자동화 수익이 월 80만 원 정도 될 때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줬어요. 네 번째 신호 1년치 생활비 사업자금 확보. 비상금 6개월치로는 부족합니다. 독립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1년치 생활비와 별도로 사업 운영 자금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생활비 최소 500만 원의 사업자금. 총 3,5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 개인 브랜드가 확립됐을 때 회사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고객이 찾아오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SNS 팔로워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무언가 나오는지, 누군가 그 분야는 OOC에게 물어봐라고 추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독립 전 1년간 블로그와 유튜브를 꾸준히 했습니다. 팔로워는 많지 않았지만 제 전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어요. 이게 독립 후 큰 자산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건강보험과 노후 준비 계획이 있을 때 회사를 나가면 직장 건강보험이 끊깁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2 내지 3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독립 전에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도 시작했죠. 일곱 번째 신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독립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취업하면 되지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자라면 준비된 겁니다. 후자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독립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취업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대답은 그래, 그것도 경험이지였습니다. 그제야 사표를 썼어요. 이 7가지가 모두 체크되면 이제 구체적인 전환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단계별 전환 전략 12개월 로드맵. 독립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12개월의 체계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검증한 12개월 로드맵을 공유하겠습니다. 1에서 3개월. 현실 점검 및 데이터 수집. 먼저 지난 12개월의 부업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월별 수익, 시간 투입, 수익원별 비중, 고객 리스트 모두 엑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 후 예상 비용을 계산하세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사업자 유지비, 세금,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2단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고정비가 월 80만 원이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4 내지 6개월. 수입원 타각화 및 차동화. 이 시기에는 부업 수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고객을 늘리고 수입원을 추가하고 가능한 부분은 자동화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하나 더 만들거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제휴 마케팅을 추가하는 시기죠. 저는 이 시기에 기존 프리랜서 1회 온라인 강의를 추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어요. 7에서 9개월 비상금 구축 및 보험 가입.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모을 때입니다. 부업 수익의 70% 이상을 저축하세요. 목표는 1년치 생활비입니다. 동시에 보험도 정리하세요. 실손보험, 종신보험, 안보험 등은 직장인일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심사도 쉽고 보험료도 저렴하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9개월간 총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부업 수익을 거의 안 쓰고 모두 저축했어요. 10개월. 회사와의 조율 시작. 퇴사 2개월 전쯤 상사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갑자기 사표 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원만하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다음 프로젝트 끝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얘기하세요. 2개월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면 회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남은 연차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세요. 이것도 독립 초기 자금입니다. 11개월. 행정 준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장하세요. 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SNS를 활발히 하고 본인을 알리세요. 저는 11개월 차에 업계 오프라인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3분이 나중에 제 클라이언트가 됐어요. 12개월 최종 점검 및 디데이. 마지막 달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비상금 충분한지, 클라이언트 확보됐는지, 가족 동의받았는지, 보험 가입했는지 모두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불안하면 3개월 더 연장하세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저는 12개월 차에 모든 게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개월 후에 마지막 출근을 했죠. 이 로드맵의 핵심은 천천히 확실하게입니다. 빠르게 가려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공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 실패 실제 비교 사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사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강민수 씨 가명 38세. 강 씨는 회사원으로 10년 일했습니다. 2020년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2022년 초월 평균 4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본업 월급은 350만 원이었죠. 하지만 그는 바로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2년을 더 준비했어요. 그가 한 일들입니다. 강의 플랫폼을 3개로 늘렸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해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2년간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수없이 대화했습니다. 2024년 초 그는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첫 3개월은 수익이 오히려 줄었어요. 월 3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비상금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수익이 회복됐습니다. 월 5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12개월 후인 지금 그는 월 700만 원을 법니다. 무엇보다 자유롭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였나요? 그의 대답입니다. 조급하지 않았던 거요. 2년이나 준비한 게 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성공 이유였어요. 든든한 백업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거든요. 실패 사례 최준영 씨 가명 32세. 최 씨도 비슷한 시기에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2021년부터 월 평균 450만 원을 벌었어요. 본업 월급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 만에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월급보다 많이 버는데 왜 회사에 다녀?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비상금은 1,000만 원뿐이었고 주 클라이언트가 2곳에 집중돼 있었어요. 보험도 안 들었고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립 3개월 차 주 클라이언트 한 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죠. 5개월 차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수익이 월 100만 원으로 급감했어요. 비상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1년 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였나요? 그의 대답입니다. 조급했던 거요. 몇 달 더 준비했으면 됐는데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것도 문제였죠. 두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준비기간, 비상금 규모, 수입원 다각화, 심리적 준비. 모든 면에서 강 씨가 철저했습니다. 독립은 로또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독립 후 첫 6개월 생존 가이드. 마지막으로 실제로 독립을 결정했다면 첫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달 루틴 확립. 회사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차츰 나태해질 수 있어요. 아침 7시 기상, 9시 업무 시작, 점심 후 1시간 휴식, 저녁 6시 업무 종료. 이런 식으로 명확한 루틴을 만드세요. 2 내지 3개월 고객 확대. 기존 고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최소 3명의 새로운 잠재 고객과 대화하세요. 4에서 6개월 평가 및 초정. 6개월 차에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목표 수익을 달성했나요? 건강은 괜찮나요? 행복한가요? 만약 셋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전략을 바꾸거나 재취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독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성급하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확신이 들 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외롭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12개월 이상 준비하세요. 비상금은 넉넉하게 모으세요.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독립 성공자들의 하루 일과와 루틴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습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